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류근일 칼럼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이재명 측 판사의 으름장이라니 대통령 될 사람이니 알아서 하라는 겁박 아닌가. 정치로 법치를 짓뭉개려는 사태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부제목은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 밑둥부터 흔들리나 담당 재판부는 동요 말라. 판사의 독립과 권위 지켜라. 조희대 대법원장 나서라. 이런 형태의 보고만 있을 건가.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무죄 때리라는 협박인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대납 사건 변호인이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하면서 내놓은 논리가 참 그렇다. 재판장에서 변호사가 한 말을 두고 뭐라 언급하는 건 적잖이 조심스럽다. 그러나 사법의 논리가 이렇게 자꾸 정치화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영 마음에 걸린다. 변호인은 이화영이 유죄를 받을 경우 그것은 곧 이재명의 유무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향후 대선에 출마할 것. 이 사건 결과는 향후 정치 권력 향배에 영향을 줄 것. 우로 문을 열 것인가 좌로 문을 열 것인가가 걸렸다라는 말도 했다. 대통령 될 사람에게 말하라. 잘하라. 이는 공갈인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 알아서 하라는 말 같다. 필자는 1950년대 말 진보당 사건을 방청한 적이 있다. 1심 판결은 진보당 피고인들에게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소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시대 분위기로선 놀라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 전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봉암, 양명산 두 피고인에게만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죄 방면했다. 이 과정을 보고 필자는 알아차렸다. 아, 정치인에 대한 사법 판단은 달라질 수 있구나. 어떤 논평은 이랬다. 1심 판사는 워낙 꼿꼿하다. 2심 판사는 워낙 반공적이다. 대법원장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법리 대신 정치공학, 변호사인가 정치꾼인가. 그 후로도 사법이 그때그때의 정치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30, 유신, 50, 좌익 세상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는 늘 정치를 반영했다. 그리고는 2017년 김명수 사법부가 들어섰다. 대학생 때 진보 법학이라는 걸 지향한 청년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객관적 기준 아닌 주관적 기준, 가로 열고 진보적 기준이 이꼬르 정치적 이념적 기준, 가로 닫고에 따라 판결해야. 이재명이 지금 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재명은 정치범도 사상범도 아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계엄령 하에서 막걸리 방공법으로 군사재판에 기소된 것도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하에서 중대범죄 피고인으로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뿐이다. 조희대 사법부는 살아있는가?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 제1야당 당수, 대통령 후보 지망자, 유권자 절반의 지지를 받는 당당한 정치 지도자급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그는 장차 이 나라의 진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 재판부는 이걸 잘 알라! 란 투로 변호인은 말했다. 어떤 구속영장 심리판사도 그의 혐의는 소명되었으나 그는 한 정당의 대표이기에 그의 방어권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일반 시민이었더라도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 법 앞에 만민은 두 종류가 있다. 범털과 개털. 이렇게 유근일 선생이 일가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올리는 상소문 같기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임자 붙여드려야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부 판사님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성숙된 시점이잖아요. 2024년이잖아요. 그 옛날에 판사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면 군사정권 때 그랬다고 칩시다. 촛불 난동 때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컨센서스도 모아졌고 또 2024년이란 지금 우리가 발전된 여러 가지로 발전됐죠. 민주주의도 그만큼 발전됐고 그러면 달라져야죠. 그런데 아직도 눈치 보면서 판단을 하는 유창수, 강규태 판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처럼 되라고 윽박지르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피고인은 그냥 피고인이 아니라 대통령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재판해라 하는 겁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겁박이나 마찬가지죠. 이화영 재판이 지가 변호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화영 재판이 유죄를 받으면 그것은 이재명의 유무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고 당연한 거지. 그걸 왜 협박을 해? 공범이니까. 이화영이 유죄 받으면 공범인 오히려 지시한 이재명은 죄가 더 세져야지. 그런데 이거 가지고 협박을 해서 그러니까 이화영한테 유죄를 때리면 이재명한테도 유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향후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우로 문을 열 것인가 좌로 문을 열 것인가. 왜 사법부의 문을 우로 열든 좌로 열든 이걸 신경 써야 됩니까? 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죠. 이런 게 통하는 나라가 아직 대한민국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같은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아직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고 윤석열 신드롬이라는 건 그 전에 법치주의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함성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으면 그 법치라는 건 검찰에서만 있는 겁니까? 사법부에 있어야 돼. 최종은 사법부 아닙니까? 그러면 사법부의 법비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했잖아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2014년도 아니고 1994년도 아니고 1984년도 아니고 1974년도 아니고 암울했던 시절을 다 지나서 2024년에 모든 면에서 발전된 대한민국, 성숙된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장, 바로 직전 대법원장 김명수 5년 6년간 사법부가 난도질 당한 거를 우리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울분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치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거고 이걸 고치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된 건데 좌고우면하지 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들한테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저는 뭐 거기서 협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님들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